아니 이 아줌마가 지금 장난하는 거야? 청소 똑바로 못해? 새벽 5시 30분,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오피스텔 복도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급 코트를 입은 한 여자가 청소부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찰싹 그 소리가 텅 빈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맞은 여자는 62살 15년째 이 건물을 청소하며 살아온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여자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때린 청소부의 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딸이 무슨 일을 벌일지. 석 달 후 100억짜리 건물의 주인이 바뀌었고 그 여자는 모든 직원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과연 이 청소부의 딸은 누구였을까요?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새벽 6시,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32층 사무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바라보며 서 있는 한 여성, 한채린 32살. 그녀의 눈빛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계약서,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1,000억 원 투자 유치 계약 체결. 대기업에서 보내온 공식 문서였습니다. 체리는 그 문서를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기쁨보다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체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혼잣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난 10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명동 뒷골목. 10년 전 체리는 작은 화장품 가게의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하루 8시간 서서 일하며 받는 월급은 겨우 10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손님들이 떠난 저녁이면 발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그래도 체리는 매일 가게 앞에 진열된 마스크팩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언니, 이거 중국 관광객들이 진짜 많이 사가요. 동료 직원이 말했습니다. 맞아. 한국 마스크팩은 품질도 좋고 가격도 괜찮으니까. 체리는 그 말을 듣고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 마스크팩의 가능성. 바로 그날 밤 체리는 작은 노트에 사업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조차 마련하지 못해 2년 전 자퇴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엄마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떨구고 눈물을 흘렸죠. 엄마, 괜찮아요. 제가 돈 벌어서 다시 들어갈게요. 체리는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체리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손님이 없는 새벽 시간에도 체리는 졸음을 참으며 계산대를 지켰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질 때마다 자신의 뺨을 세게 꼬집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조금만 더. 그렇게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편의점이 끝나면 오전 9시부터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커피 내리는 법을 배우고 손님 응대를 하고 매장 청소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10분 안에 삼각김밥 하나를 우겨 넣고 다시 일터로 뛰어갔습니다. 저녁에는 식당 주방 보조. 설거지를 하고 재료를 손질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익어가고 세제 때문에 피부가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체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웨딩홀 행사장 보조, 전단지 돌리기, 포장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밖에 자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버스에서 졸다가 종점까지 가버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렇게 2년을 버텼습니다. 모은 돈은 3천만 원. 체린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고 얼굴에는 어두운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설었습니다. 25살 여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체린의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렬해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체린은 그 돈으로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원룸 한 칸이 사무실이자 창고였습니다. 마스크팩을 직접 포장하고 박스에 담고 송장을 붙였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루에 100개씩 포장하는 것도 보통 일이었습니다. 배송도 직접 했습니다. 택배비를 아끼기 위해 근처는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했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등에 메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체리는 웃으며 고객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문하신 제품 가져왔어요. 고객들은 체린의 밝은 미소에 감동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배달하세요?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다음에도 여기서 살게요. 그렇게 입소문이 났습니다. 인터넷 후기 게시판에 긍정적인 리뷰가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포장해서 정성이 느껴져요. 배송도 빠르고 제품도 좋아요. 여기 단골 됐어요.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하루 100건에서 200건으로 다시 50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체리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첫 직원을 뽑았습니다.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매출이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체리는 그날 사무실에 혼자 남아 울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저 해냈어요. 하지만 체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체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제조 공장과 직접 계약을 맺었습니다. 품질 관리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체린의 브랜드는 업계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입점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대기업에서 투자 의향을 타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1,000억 원 투자 유치 성공. 한체리는 자수성가한 젊은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체리는 엄마에게 이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엄마와 통화할 때도 그랬습니다. 체리나, 요즘 일은 잘 되니? 엄마 목소리에는 항상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엄마. 온라인으로 장사 조금 하고 있어요. 그냥 마스크팩 같은 거 파는 거예요. 체리는 일부러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엄마가 별로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무슨 소리예요, 엄마. 엄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체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오말자는 지금도 건물 청소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62살의 나이에도 새벽 5시면 일어나 청소 도구를 챙깁니다. 낡은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복도를 쓸고 계단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합니다. 허리가 아파도 참습니다. 무릎이 시려도 견딥니다. 체리는 엄마에게 이제 그만 일하세요라고 말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그리고 너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아. 무슨 패예요, 엄마? 엄마가 일 안 하고 내 돈으로 살면 너는 엄마 걱정하면서 더 힘들어할 거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나 잘 살아라. 말자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체리는 그 눈빛 앞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체리는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고생하는 만큼 자신은 더 잘 살아야 한다고. 엄마가 평생 겪어온 무시와 멸시를 자신은 절대 겪지 않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엄마를 그 모든 고생에서 꺼내주겠다고. 체리는 창문 너머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엄마. 제가 꼭 엄마를 지킬게요. 체린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청담동의 한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 입구부터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체리는 레스토랑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핸드백을 꽉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긴장하지 마. 괜찮을 거야. 스스로에게 속삭였지만 가슴 두근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영과 만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대학병원 안과 전문의인 박준영. 34세 그는 따뜻하고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체린이 일에 지쳐 있을 때 조용히 옆에 앉아 있어 주었고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체린 씨, 오늘 힘들었죠? 천천히 말해봐요. 준영의 목소리는 언제나 부드러웠습니다. 체리는 그런 준영에게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2년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가며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준영의 부모님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준영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체린 씨, 여기요. 준영의 밝은 미소가 체린의 긴장을 조금 풀어주었습니다. 체리는 작게 미소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부모님 벌써 오셨어요? 네, 안에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 좋은 분이에요. 준영은 체린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룸 안에는 이미 준영의 부모님이 자리하고 계셨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 박선영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선영은 샤넬 투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목에는 까르띠에 시계가 빛났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 화장은 완벽했습니다. 선영은 체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상품을 감정하듯 천천히, 꼼꼼하게. 체리는 그 시선 아래서 움츠러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채린입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성스럽고 정중한 인사였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미소는 지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앉아요. 짧고 건조한 대답이었습니다. 체리는 자리에 앉으며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음식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전복죽, 갈비찜, 해산물 모듬. 고급스러운 요리들이 상을 채웠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체린 씨, 우리 준영이 만나면서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준영 씨 덕분에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체리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긴장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선영이 물었습니다. 체린 씨는 지금 무슨 일 하세요? 순간 체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질문이 올 줄 알았지만 막상 들으니 입이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준영이 체린을 대신해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체린이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고 있어요. 화장품 사업이요. 아, 선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내려갔습니다. 눈썹이 거의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찌푸려졌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요? 네, 어머님.
채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선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인터넷으로 물건 파는 거. 선영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비하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 거라는 표현. 채리는 그 단어에서 무시를 느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영이 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채린이 회사 정말 잘 되고 있어요. 벌써 직원도 10명이 넘고요. 그래요? 그럼 잘 됐네요. 선영은 형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관심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선영은 주제를 바꾸듯 예비 시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준영이가 전문직이잖아요. 안과 의사.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채린에게 들으라는 듯 강조했습니다. 의사는 안정적이고 좋죠. 평생 직업이니까. 선영의 시선이 잠깐 채린에게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와는 다르다. 채린은 젓가락을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는 계속되었지만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선영은 채린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영에게만 이야기했습니다. 준영아, 요즘 병원 일은 어때? 바쁘지만 괜찮아요, 어머니. 수술 많이 해? 네, 이번 주에만 5건 했어요. 역시 우리 아들 실력이 좋으니까. 선영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채린에게는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채린은 음식을 먹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전복죽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키고 물을 마셨습니다. 선영이 낮은 목소리로 준영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채린의 귀에도 들릴 만큼의 크기였습니다. 인터넷 장사는 좀 그렇지 않니? 불안정하잖아. 준영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온라인 사업이 대세예요. 그래도 전문직이랑은 다르지. 선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채린은 그 말을 들으며 숨을 참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밤낮 없이 일하며 이룬 성과들. 하지만 이 사람 눈에는 그저 인터넷 장사일 뿐이었습니다. 채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선영이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제야 채린은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준영이 미안한 표정으로 채린을 바라봤습니다. 채린 씨, 미안해요. 어머니가 좀 괜찮아요. 채린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좀 까다로우세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준영은 채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채린은 그 손에서 위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선영이 돌아왔고 식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헤어질 때 선영은 형식적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또 연락해요.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채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온 후 채린과 준영은 잠시 걸었습니다. 준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채린 씨, 괜찮은 만남이었죠? 채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영은 정말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도 무시하는 말투도 네, 괜찮았어요. 채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준영은 안심한 듯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어머니도 채린 씨 마음에 들어 하신 것 같아요. 채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 채린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나를 알아봐 주겠지.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박힌 가시는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준영의 부모님께 드린 첫 인사는 겉으로는 평범하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채린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훗날 채린과 선영 사이에 벌어질 거대한 충돌의 씨앗이 심어진 날이었습니다. 채린은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채린은 무릎을 끌어안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그 순간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엄마였습니다. 새벽 5시 30분.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건물. 바깥은 아직 어두웠고 찬바람이 매섭게 불었습니다. 건물 안은 고요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말자는 벌써 일어나 있었습니다. 62살의 그녀는 매일 새벽 5시면 눈을 떴습니다.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몸이 자동으로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말자는 낡은 파란색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옷깃은 빨아도 빠지지 않는 얼룩이 배어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흰 수건을 동여맸습니다. 고무 장갑을 끼고 청소 도구를 챙겼습니다.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물통. 익숙한 도구들이었습니다. 말자는 이 일을 15년째 해왔습니다. 건물 지하 청소용품 보관실에서 물통에 물을 받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철컹철컹 소리를 내며 담겼습니다. 말자의 손은 찬물에 빨갛게 변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자.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1층 복도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길었습니다. 양쪽으로 사무실 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말자는 한쪽 끝에서부터 천천히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걸레를 적셨습니다. 바닥을 문지르고 또 문지릅니다. 손목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지만 펴지 않았습니다. 깨끗해야지. 더러우면 안 돼. 말자는 중얼거리며 구석구석을 닦았습니다. 20년 전 젊었을 때는 이 정도 일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시렸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말자는 복도 중간쯤까지 청소를 마쳤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수건으로 땀을 닦고 다시 걸레를 적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딸각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였어요. 말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여자였습니다. 목에는 스카프가 우아하게 감겨 있었고 손에는 명품 핸드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발에는 광택이 나는 하이힐을 신고 있었어요. 바로 박선영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채린이 며칠 전 처음 뵌 그분. 선영은 휴대폰을 보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집중한 채 주변을 보지 않았어요.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뭔가 급한 일이 있는 듯 했죠. 말자는 황급히 비켜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말자가 방금 닦은 바닥이 아직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걸레가 복도 한가운데 펼쳐져 있었어요. 선영은 휴대폰만 보며 걸었습니다. 앞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영의 하이힐이 젖은 걸레에 걸렸습니다. 몸이 크게 휘청거렸어요. 균형을 잃고 앞으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졌고
휴대폰이 튕겨나갔습니다. 선영은 가까스로 벽을 짚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트 밑단이 젖은 바닥에 닿았습니다. 물기가 스며들어 얼룩이 생겼어요. 먼지가 묻어 검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말자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선영은 자신의 코트 밑단을 내려다봤습니다. 물에 젖어 축축해진 부분, 먼지가 묻어 더러워진 자국. 이게 뭐야? 선영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말자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치우지 못했습니다. 이게 얼마짜린데? 선영이 소리쳤습니다. 손으로 코트를 탁탁 털었지만 얼룩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코트가 얼마나 비싼지 알아? 선영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말자는 계속 허리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선영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없었습니다. 건물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선영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말릴 사람도 볼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당신들 같은 청소부들은 왜 이렇게 일을 못해? 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복도에 걸레를 펼쳐놓으면 어떡해? 사람이 다치면 어쩌려고? 정말 죄송합니다. 말자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선영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이 코트가 500만 원 넘는 거야. 이거 세탁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 말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500만 원. 그 금액은 말자가 6개월 동안 일해야 버는 돈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세탁비를 내드리겠습니다. 말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 했어요. 하지만 선영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탁비? 당신이 무슨 돈으로? 선영은 말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작업복, 해진 운동화, 거친 손, 멸시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정신 좀 차려. 선영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말자의 뺨을 향해 찰싹 둔탁한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말자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뺨이 빨갛게 변했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말자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귀가 웅웅거렸어요. 하지만 말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더 깊이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선영은 거칠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은 듯 했어요. 다음부터는 정신 차리고 일해. 선영은 바닥에 떨어진 핸드백과 휴대폰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딱딱 울렸습니다. 말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뺨을 만지지도 못한 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복도 끝 기둥 뒤에서 누군가 숨죽이며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채린이었습니다. 채린은 엄마에게 갑자기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새벽에 찾아왔었습니다. 엄마가 일하는 건물. 언젠가 엄마가 말한 적이 있었어요.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이라고. 채린은 몰래 엄마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6시에 건물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저 멀리서 엄마가 청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채린은 다가가려다가 멈췄습니다. 누군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본능적으로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채린은 모든 것을 봤습니다.
선영이 엄마를 향해 소리치는 모습, 엄마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 그리고 선영이 엄마의 뺨을 때리는 순간 채린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채린은 기둥 뒤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은 주먹을 쥔 채 떨리고 있었죠. 엄마는 여전히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뺨을 한 대 맞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고개는 깊이 숙여진 채였어요. 채린은 뛰어나가고 싶었습니다. 엄마를 안아주고 싶었어요. 엄마, 괜찮아요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금 나가면 엄마는 더 창피해할 거예요. 딸이 이 장면을 봤다는 사실에 마음 아파할 겁니다. 채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세게 물었어요. 입안에 쓴맛이 퍼졌습니다. 그때 선영이 다시 돌아섰습니다. 복도 중간쯤에서 멈춰서더니 말자를 향해 소리쳤어요. 아직도 거기 서 있어? 말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말자는 급히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통을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물이 조금 튀었습니다. 선영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말 청소부들은 왜 이렇게 일을 못하는 거야? 그 말이 복도에 퍼졌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채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청소부들. 그렇게 복수로 마치 사람도 아닌 것처럼 말했습니다. 말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더 깊이 허리를 숙였을 뿐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말자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62살 여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작아진 목소리였습니다. 선영은 턱을 치켜들고 말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기분 다 잡쳤네. 선영은 손목의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짜증스럽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세탁소 가야 하는데. 정말. 선영은 다시 핸드백을 챙겨 들었습니다. 하이힐 소리를 내며 복도를 걸었어요. 딱딱딱. 그 소리가 채린의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말자는 선영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그제야 말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자의 뺨은 여전히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말자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말자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채린이를 위해서. 말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채린은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 하지만 멈추지 않고. 채린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올까봐. 온몸이 떨렸습니다. 엄마는 지금도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뺨을 맞고도 모욕을 당하고도 다시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채린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채린은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채린은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미안해요. 채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뛰어나가서 엄마를 안아주지 못한 게 미안했어요. 선영에게 소리치지 못한 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어요. 체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아팠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절대 용서 안 해. 체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체리는 자신의 차로 향했어요. 걸음걸이는 빨랐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체리는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체리는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차 안에서 혼자. 왜 우리 엄마한테 그래요? 체린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체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백미러를 보며 얼굴을 정리했어요. 빨갛게 부은 눈, 얼룩진 화장. 하지만 체린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았어요. 체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회사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새벽 7시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세 번째 신호음에 상대방이 받았어요. 대표님, 무슨 일이십니까? 법무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듯 했어요. 팀장님, 지금 바로 조사해야 할 게 있어요. 체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강남에 있는 20층짜리 오피스텔 건물. 정확한 주소 보내드릴게요. 네, 대표님. 그 건물의 소유 구조, 세입자 현황, 전부 조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특별히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체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3층에 있는 안과 있죠? 거기 집중적으로 조사해 주세요. 3층 안과요? 네. 임대차 계약 내역, 월세 납부 현황, 운영 상태, 모든 걸 다 파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십니까? 오늘 오후까지요. 체린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체리는 다시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3층 안과, 준영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안과, 바로 그곳이었어요. 체리는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엄마를 건드린 순간 끝난 거예요. 체린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차가 건물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체린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후 3시, 체린의 사무실, 법무팀장이 두꺼운 서류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체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우선 건물 소유주는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며 급매로 건물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체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급매요? 네. 개인 사정으로 빠른 매각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10% 정도 낮게 호가하고 있어요. 가격은요? 100억입니다. 체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100억? 회사 자금 중 일부만 사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었어요. 3층 안과는 어떤가요? 법무팀장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3개월째 월세를 연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장비 렌트비도 밀려 있어요. 얼마나요? 총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체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겉으로는 전문직, 안정적인 직업. 하지만 속은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더 있습니까? 네. 최근 몇 달간 환자 수가 급감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주변에 대형 안과가 새로 생기면서요. 체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팀장님, 네, 대표님. 그 건물 제가 사겠습니다. 법무팀장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00억짜리 건물을요? 네. 바로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정체는 비밀로 해주세요. 건물주가 누군지 절대 알리지 마세요. 명심하겠습니다. 법무팀장이 나간 후 체리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체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어머니. 체린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엄마를 무시한 데가, 엄마의 뺨을 때린 데가, 이제 그들이 치러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체린의 사무실에는 두꺼운 서류 파일들이 쌓여 있었어요. 건물 매매 계약서, 등기부등본, 세입자 명단, 모든 자료가 체린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체린은 밤새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커피 잔이 책상 위에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법무팀장이 사무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대표님,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오세요. 체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법무팀장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또 다른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대표님, 건물주 측과 협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체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건은요? 100억에 매입 가능합니다. 건물주가 급하게 처분하려고 해서 가격 협상이 수월했어요. 좋아요. 체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매매 계약서였어요. 꼼꼼하게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건물주는 언제 한국에 들어오나요? 이틀 후 목요일입니다. 그때 최종 계약 진행하시면 됩니다. 체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때 진행하죠. 제 이름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법무팀장이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대표님, 실례지만 이 건물을 왜 매입하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체리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먼 곳을 응시하는 눈빛이었어요.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법무팀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어요. 문이 닫힌 후 체리는 다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3층 세입자 명단. 박철수 안과위원. 그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체리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 이름 옆에 빨간 줄을 그었어요. 천천히 단호하게. 준영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안과. 선영이 매일 드나드는 그곳. 엄마를 건드린 순간 끝난 거예요. 체린의 목소리는 낮게 울렸습니다. 이틀 후 목요일 오전 10시 체린은 고급스러운 법무법인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화장은 완벽했습니다. 건물주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채린 대표님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변호사들이 양쪽에 앉았어요.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그럼 계약 내용 확인하시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체리는 계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건물주가 말했습니다. 급하게 처분하는 거라 가격이 좀 낮습니다. 좋은 거래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체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내용을 확인한 체리는 펜을 들었습니다. 계약서 맨 아래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어요. 한채린. 깔끔하고 단정한 글씨였습니다.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건물주도 서명을 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는 순간이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이 건물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체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계약이 끝난 후 체리는 법무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팀장님, 이제 세입자들에게 공지를 보내주세요. 어떤 내용으로요? 건물주가 바뀌었다고요. 그리고 2달 안에 모든 임대차 계약을 재검토할 거라고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특히 3층 박철수 안과 체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월세 연체 내역과 장비 렌트비 연체를 이유로 재계약 불가 통지를 보내주세요. 법무팀장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계약 불가요? 네. 법적 절차 밟아서 정식으로 통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체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사흘 후 박철수 안과의원. 예비 시아버지 박철수는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들어왔어요. 원장님, 건물관리소에서 긴급 우편이 왔습니다. 우편이요? 철수는 환자 진료를 마치고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내용 증명이었어요. 봉투를 뜯는 순간 철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재계약 불가 통지. 철수는 황급히 서류를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유 월세 3개월 연체, 장비 렌트비 2개월 연체, 계약 만료일 2달 후. 이게 무슨... 철수는 황급히 아내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영은 집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큰일 났소. 건물에서 재계약 불가 통지가 왔어요. 뭐라고요? 선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월세 연체하고 장비비 밀린 것 때문에 나가래요. 그게 얼마나 밀렸는데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총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이요? 선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즘 환자가 너무 없어서 주변에 큰 안과가 생기면서 철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어떡해요? 안과 문 닫으면 우리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선영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대출금도 있고 장비 렌트비도 밀렸고 안과를 잃으면 모든 게 무너지는 상황이었어요. 일단 저녁에 집에서 얘기합시다. 철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의 집, 준영도 급히 집으로 왔습니다. 부모님이 급하게 부르셨거든요. 거실에 3사람이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선영은 통지서를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말이 돼요?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선영이 소리쳤습니다. 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영이 어려워진 게 사실이긴 해요.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준영이 물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었다고요? 그렇대요. 갑자기... 선영은 불안했습니다.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쳤어요. 새벽복도, 청소하던 여자, 자신이 화를 내고 뺨을 때렸던 그 순간. 설마 그게... 하지만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청소부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건물주가 누구예요? 준영이 물었습니다. 모른대요. 관리소에서 알려주지 않아요. 그럼 직접 만나봐야 할 것 같은데요. 준영이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내일 관리소 가서 면담 신청할게.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건물 관리소로 향했습니다. 화가 나 있었어요. 관리소장이 선영을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재계약 불가 통지 받았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선영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새 건물주님의 지시사항입니다. 새 건물주? 그 사람 누구예요? 당장 만나게 해주세요. 신상 정보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관리소장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남편이 전문직이에요. 안과 의사라고요. 선영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리소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면담 신청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선영은 화가 나서 관리소를 나왔습니다. 이틀 후 관리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건물주님께서 면담을 허락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건물 2층 회의실로 오시면 됩니다. 선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네. 선영은 자신감이 넘쳤어요.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전문직이잖아. 건물주도 그 정도는 봐줄 거야. 선영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소. 철수도 희망을 가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선영은 남편 철수와 함께 건물 2층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준영은 병원 일이 있어서 오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문 앞 관리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건물주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선영 부부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회의실이었어요. 긴 테이블과 의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쪽에 앉았습니다. 선영은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철수는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두 사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채린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채린, 단정한 머리, 차가운 표정,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철수도 채린을 알아봤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 채린 씨가 왜? 채린은 아무 말 없이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관리소장이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새 건물주이십니다. 한채린 대표님입니다. 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채린은 차갑게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어요.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영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하는 그 여자가 100억짜리 건물 주인이라고? 채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선영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선영은 입을 벌린 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철수도 굳은 표정으로 채린을 바라봤습니다. 채린은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두 사람을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마치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관리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에는 세 사람만 남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채린 씨,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채린은 천천히 서류 파일을 꺼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테이블 위에 차분하게 펼쳐놓았어요. 보시다시피입니다. 이 건물의 새 주인은 저예요. 채린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철수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채린 씨, 우리가 온라인 사업하신다고만 들었는데 이런 큰 건물을. 온라인 사업이 맞아요. 다만 규모가 생각하신 것보다 좀 클 뿐이죠. 채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인터넷으로 물건 파는 여자가 100억짜리 건물을 산다고?
그럼 재계약 불가 통지는? 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체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월세 연체 내역서였어요. 3개월간 월세 3천만 원 연체, 장비 렌트비 2개월 연체 2천만 원, 총 5천만 원입니다. 체린이 서류를 두 사람 앞으로 밀었습니다. 철수는 서류를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요즘 경영이 어려워서, 그건 건물주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체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선영이 급히 말했습니다. 체린 씨, 우리가 곧 갚을게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이미 충분한 시간을 드렸어요. 3개월이요. 체린은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대로 안과를 잃으면 모든 게 끝이었어요. 대출금, 렌트비, 생활비,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체린 씨, 제발. 우리 준영이 생각해서라도. 선영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체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준영 씨 얘기는 꺼내지 마세요.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선영은 움찔했습니다. 체린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을 드릴게요. 두 사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망의 빛이 눈에 어렸어요. 조건이요? 철수가 급히 물었습니다. 체린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키보드를 몇 번 누르더니 화면을 돌려 두 사람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새벽복도, 청소하는 여자, 그리고 화를 내는 선영.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선영이 소리치는 장면, 코트를 털어내는 장면, 그리고 말자의 뺨을 때리는 장면. 찰싹, 그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철수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게 뭐요? 그게... 선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체리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제 어머니예요. 두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소하시던 그분, 당신이 무시하고 소리 지르고 뺨까지 때린 그분이 제 어머니예요. 체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렬했습니다. 선영은 뒤로 물러앉았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청소부가 체린의 어머니?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철수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몰랐다고요? 체린이 되물었습니다. 몰랐으면 괜찮은 건가요?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가요? 체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체린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두 사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증금 전액 반환해드리겠어요. 그리고 이사 비용도 지원하겠습니다. 그럼 철수가 희망을 품으려는 순간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체린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건물 청소부, 경비, 관리 직원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선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제 어머니뿐 아니라 모든 분들께요. 당신이 평소 그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저는 다 알아요. 체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선영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왜 그 사람들한테 무릎을 꿇어야 해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체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가시면 돼요.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건... 선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철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선영이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선영도 알고 있었어요. 법적으로 싸우면 이길 수 없다는 걸. 월세 연체는 명백한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가를 잃으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체리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시간을 주는 듯 했어요. 선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못했소. 사과하는 게 맞아요. 당신은 몰라요. 선영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체리는 테이블 위에 명함을 놓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답을 주세요. 그때까지 연락 없으면 법적 절차 시작합니다. 체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만. 문을 향해 걸어가는 체린. 선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떨었습니다.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였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에는 선영 부부만 남았습니다. 선영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빠진 듯 했어요. 어떻게.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못했소. 사과하는 게 맞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고요? 선영은 울먹였습니다. 우리 선택권이 없소. 안과 잃으면 우리 끝이에요. 철수의 목소리도 무거웠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평생 쌓아온 자존심, 남들 앞에서 당당했던 자신, 이제 무릎을 꿇어야 한다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의 집, 준영이 부모님을 찾아왔습니다. 급한 전화를 받고 달려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붉게 부은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영아, 왜 그러세요? 철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건물주가 체린 씨더구나. 네, 체린 씨가요? 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건물 청소하시는 분이 체린 씨 어머니시래. 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새벽에. 준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영은 충격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체린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사과하래. 건물 직원들 앞에서 무릎 꿇고. 선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준영아, 너마저. 어머니, 체린 씨 어머니를 때리셨잖아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준영의 목소리에도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체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건, 받아들이겠어요.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체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건물 1층 로비로 오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선영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거예요. 자존심을 버리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순간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건물 1층 로비. 오전 9시가 되기 전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청소 직원들, 경비 아저씨들, 관리소 직원들. 모두 무슨 일인지 궁금한 표이었어요. 말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른 청소 직원들 옆에 서서 두리번거렸어요. 무슨 일로 모인 거래? 옆 직원이 속삭였습니다. 글쎄요. 새 건물주님이 오신다는데.
말자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한 건 아닐까? 그날 새벽 일이 문제가 된 건 아닐까? 로비 한쪽에는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큰 화면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오전 9시 로비 문이 열렸습니다. 선영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선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3층 안과하시는 분들이에요. 말자는 선영을 보고 움찔했습니다. 그날 새벽 자신의 뺨을 때린 그 여자. 선영도 말자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선영은 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곧이어 채린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채린. 당당한 걸음걸이였어요. 말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채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딸이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채린은 엄마를 봤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어요.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관리소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신 이유는 새 건물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있어서입니다. 관리소장이 채린을 가리켰습니다. 이분이 이 건물의 새 주인이신 한채린 대표님이십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말자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채린이, 건물주? 채린은 앞으로 나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한채린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한 가지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채린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복도, 말자가 바닥을 닦고 있는 모습, 말자는 화면을 보며 놀랐습니다. 이게 나잖아.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선영이 내리는 장면, 휴대폰을 보며 걷다가 걸레에 걸려 넘어질 뻔하는 장면, 그리고 선영이 소리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짜린데? 청소부들은 왜 이렇게 일을 못해? 화면 속 선영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봤어요. 말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그렇게 당한 모습이 나오다니.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말자가 계속 사과하는 모습, 선영이 비난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찰싹, 선영이 말자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로비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사람을, 직원들의 얼굴에 분노가 어렸어요. 선영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영상이 멈췄습니다. 채린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화면에 나온 분은 이 건물에서 15년째 청소를 하고 계신 오말자 씨입니다. 채린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의 어머니이십니다.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말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채린이 이 모든 걸 알고 있었구나. 채린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딸 하나 키우시느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어요. 채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누군가 무시하고 때리고 모욕했습니다. 채린은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그분들이 사과하러 오셨습니다. 채린이 선영 부부를 가리켰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철수도 함께 나왔어요. 두 사람은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영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 남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일,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철수도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로비 바닥,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이 닿았습니다.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말자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영의 목소리는 작아졌습니다. 철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부부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말자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만 일어나세요. 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사과드립니다. 선영은 직원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평소에 여러분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직원들은 조용히 지켜봤어요. 선영 부부는 한참 동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이 절했어요. 체리는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어요. 통쾌하면서도 쓸쓸했습니다. 결국 말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일어나세요. 제발. 말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선영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일어나세요. 선영 부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떨렸어요. 채린이 말했습니다. 약속대로 보증금 전액 반환하고 이사 비용 지원하겠습니다. 한 달 안에 나가시면 됩니다. 선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로비를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초라했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채린을 향한 박수였어요. 말자는 채린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채린도 엄마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말자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채린아, 엄마. 채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말자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말자는 울었습니다. 채린도 엄마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오랜 시간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모녀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로비에는 채린과 말자만 남았습니다. 말자는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 아니에요, 엄마. 제가 늦었어요. 채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제가 바로 나갔어야 했는데 엄마 혼자 그 고통을 겪게 해서. 아니야. 넌 잘했어. 말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내가 이렇게 컸다는 게 자랑스러워.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어요. 오랜 고통, 오랜 참음, 오랜 슬픔, 그 모든 게 조금씩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채리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엄마는 더 이상 이런 일 안 당하실 거예요. 제가 지킬게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우리 딸 정말 대단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선영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말자는 딸의 사랑을 확인했고, 채리는 엄마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채린에게는 아직 풀지 못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준영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날 저녁, 채린의 사무실,
체리는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체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책상 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준영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체리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체린 씨. 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목소리였어요. 오늘 있었던 일 들었어요. 체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체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내일 저녁 6시 한강공원으로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체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지막이 될 만남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녁, 한강공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있는 체린,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멀리서 준영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체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준영이 벤치 앞에 섰습니다. 앉으세요. 체린이 말했습니다. 준영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체린 씨, 정말 미안해요.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하신 줄 정말 몰랐어요. 체리는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았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체린 씨, 준영 씨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체린이 준영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어요. 준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요? 어머니가 제 엄마를 때렸어요. 무시하고 모욕하고 뺨까지 때렸어요. 체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기둥 뒤에 숨어서. 준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가 고개 숙이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체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동시에 제 자신이 한없이 비참했어요. 뛰어나가서 엄마를 안아주지도 못하고. 체린 씨, 준영이 손을 뻗었지만 체린은 피했습니다. 준영 씨, 우린 너무 다른 세상에서 살아왔어요. 체린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준영 씨는 좋은 집안에서 자라셨죠. 부모님이 전문직이시고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엄마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청소 일하시면서. 체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런 엄마를 준영 씨 어머니가 무시했어요. 청소부라고, 하찮은 사람이라고. 어머니는 정말 잘못하셨어요. 저도 인정해요. 준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체린 씨, 우리는 부모님과 다른 사람이잖아요. 체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저는 엄마를 무시하는 집안과는 함께 할 수 없어요. 체린 씨, 준영 씨도 나중에 결혼하면 알게 될 거예요.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린은 일어섰습니다. 저한테는 엄마가 전부예요. 평생 엄마만 믿고 살아왔어요. 준영도 일어났습니다. 체린 씨,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미안해요, 준영 씨. 체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이미 결정했어요. 체린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준영이 선물했던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이거 돌려드릴게요. 준영은 상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체린 씨, 정말 이게 끝인가요? 네, 끝이에요. 체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보지 못했네요. 준영이 말했습니다. 그날 첫 만남에서도 체린 씨가 불편해하시는 걸 못 봤어요. 제가 둔했어요.
체리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체린 씨를 무시하는 걸 느꼈어야 했는데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준영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미안해요, 체린 씨. 정말 미안해요. 준영은 상자를 받았습니다. 행복하세요. 체린 씨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준영은 돌아섰습니다.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체리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사람. 체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잘했죠, 엄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 후, 선영 부부는 안과 문을 닫았습니다. 경영난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체린이 약속한 대로 보증금은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이사 비용도 지원받았어요. 선영은 이사 가는 날 건물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가자. 이제 남편 철수가 말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짐을 실은 트럭에 올라탔어요.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한편 건물 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체리는 건물 직원들의 복지를 대폭 개선했어요. 휴게실을 새로 꾸몄습니다. 테이블과 의자를 새 것으로 바꿨어요. 냉장고와 전자레인지도 새로 들여놓았습니다. 근무 시간도 조정했습니다. 과도한 업무는 줄이고 휴식 시간을 늘렸어요. 급여도 인상했습니다. 성과금 제도도 도입했어요. 직원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새 건물주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게요. 우리 대우가 이렇게 좋아진 게 처음이에요. 말자는 새로 꾸며진 휴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깨끗한 테이블, 편한 의자. 예전과는 너무 달랐어요. 동료 직원이 옆에 앉았습니다. 말자 씨, 따님이 건물 주시라면서요? 네. 그렇게 됐네요. 말자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따님도 말자 씨도. 과찬이에요.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어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체리는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이제 청소일 그만하세요. 체리나 엄마는 괜찮아. 아니에요. 이제 그만하셔야죠. 체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평생 일하셨어요. 이제 좀 쉬세요. 그래도 제가 엄마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체린이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말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돌볼게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마워. 우리 딸.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그날 이후 말자는 청소 일을 그만뒀습니다. 15년 만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체리는 엄마를 위해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곳이었어요. 말자는 새 집에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딸이 자주 찾아왔어요.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체린의 회사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새로운 투자 제안이 들어왔어요. 해외 진출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체린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엄마였습니다. 엄마의 미소, 엄마의 건강, 엄마의 행복. 그게 체린이 가장 원하는 거였어요. 어느 날 저녁, 체린은 엄마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공원을 걸으며 말자가 물었습니다. 체린아, 준영이는 어떻게 됐니? 체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헤어졌어요, 엄마. 그래.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제 선택이에요. 체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를 무시하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어요. 말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어, 우리 딸.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더 고생하셨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체리는 엄마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많은 걸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겨울로 접어들었어요. 서울 거리에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체린의 회사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직원 수는 100명을 넘어섰어요. 새로운 제품 라인도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체린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회의, 미팅, 출장, 쉴 틈이 없는 나날이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체린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체린아, 오늘 저녁 시간 되니? 엄마가 국밥 먹고 싶은데. 체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는 요즘 자주 연락을 했어요. 예전에는 딸에게 패 끼칠까봐 연락도 잘 안 했는데 체린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엄마. 6시에 갈게요. 오후 6시. 신당동의 한 돼지국밥집. 체린이 도착했을 때 말자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이 환해 보였어요. 살도 조금 오른 것 같았습니다. 엄마. 체린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왔니? 어서 앉아. 말자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체린은 엄마 맞은편에 앉았어요. 엄마, 요즘 어때요? 응, 좋아. 매일 산책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말자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그래도 가끔 심심해. 일하던 게 익숙해서 그런가 봐. 엄마, 그럼 취미 생활 해보는 게 어때요? 서예나 그림 같은 거. 그것도 좋겠네. 생각해 볼게. 주문한 국밥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두 사람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엄마, 맛있게 드세요. 그래, 너도. 국밥을 먹으며 말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체린아, 요즘 일은 어때? 바빠요. 근데 재미있어요. 체린이 대답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건강이 제일 중요해. 알아요, 엄마. 말자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창피하지는 않니? 네. 체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청소 일했잖아. 남들이 뭐라고 하지 않니? 말자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체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체린이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분이에요. 체린아. 엄마가 청소 일하셨든 뭘 하셨든 상관없어요. 엄마는 저를 키우기 위해 평생 일하셨잖아요. 체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혼자서 딸 하나 대학까지 보내시려고 했잖아요. 대학은 못 보냈지만 그건 제가 선택한 거예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체리는 엄마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엄마,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말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이렇게 말해줘서 엄마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국밥집 안은 따뜻했어요. 창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온 두 사람. 거리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어요. 와, 눈이다. 체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손바닥에 내려앉았어요. 정말 예쁘다. 말자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좀 걸을까요? 그래, 좋지.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혔어요. 말자가 말했습니다.
체리나, 엄마가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네, 엄마. 준영이 얘긴데 정말 괜찮은 거니? 체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 가끔 생각나요. 그렇구나.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체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말자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엄마 때문에 내가 희생하는 것 같아서. 희생 아니에요, 엄마. 이게 제 선택이에요. 체린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저 행복해요. 정말이에요. 그래, 다행이다. 두 사람은 계속 걸었습니다. 눈은 점점 더 많이 내렸어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눈 덮인 나무들이 아름다웠어요. 체린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게 뭐니? 열어보세요. 말자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행 상품권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제주도 3박 4일 여행이에요. 엄마 친구분들이랑 다녀오세요. 체리나,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괜찮아요. 엄마 평생 여행 한 번 못 가보셨잖아요. 체린이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엄마도 좀 즐기면서 사세요. 말자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정말 고마워, 우리 딸. 엄마야말로 고마워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어요. 잠시 후 체린이 물었습니다. 엄마, 붕어빵 먹을래요? 좋지. 근처 붕어빵 가게로 갔습니다. 따뜻한 붕어빵을 샀어요. 호호 불어서 드세요, 엄마. 그래. 두 사람은 붕어빵을 먹으며 걸었습니다. 눈 내리는 거리를 체리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많은 돈을 벌고 큰 회사를 만들고 100억짜리 건물을 사고 그 모든 게 의미 있는 건 바로 엄마와 함께 이렇게 붕어빵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걸. 말자도 행복했습니다. 딸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은 말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체린이 직접 마련해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간 집. 따뜻하고 깨끗했습니다. 엄마, 차 한 잔 드릴게요. 그래. 체리는 부엌에서 대추차를 끓였습니다. 말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엄마, 드세요. 고마워.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별거 아닌 이야기들. 하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밤 9시. 체린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 이제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말자가 문까지 배웅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체리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체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말자는 문을 닫고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아래에서 체린이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말자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체린도 차 안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사라진 후에도 말자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체린아. 엄마를 이렇게 생각해줘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은 밤새 내렸습니다. 서울은 온통 하얀 세상이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체리는 사무실 창문으로 눈 덮인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오늘 눈 정말 많이 왔네요.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사랑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엄마도 잘 잤어. 너도 조심하고. 사랑한다. 체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사업 계획서가 놓여 있었어요. 해외 진출 계획.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체리는 두렵지 않았어요. 엄마가 있었으니까요. 엄마의 사랑, 엄마의 응원, 그게 체린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춤추듯 날렸어요. 체리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엄마 세상에서 제일 멋진 분이야.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더 열심히, 더 단단하게,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모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되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체리는 100억짜리 건물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켰습니다. 바로 엄마의 존엄과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용기가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행복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인생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말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도 노을처럼 아름답게 물들기를 바랍니다. 노을빛 인생이었습니다.